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8월 29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자, 소위 내란 특검이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이 되고 나서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불구속 기소할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섰었습니다. 민주당은 계속 영장을 재청구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죠. 이것은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몰이 전국을 계속 밀고 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데 특검이 결국은 영장 재청구를 포기하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을 해서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된 이후에 특검의 이 폭조가 좀 주춤해졌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것을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물론 이제 법리적인 검토를 다 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도망,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지만 지난번에 이재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서 트럼프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검의 활동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지목을 했었죠.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미군 기지를 또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마치 이것이 숙청처럼 보인다. 혁명이라도 일어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좀 전반적인 이 분위기가 속도 조절이 되거나 아니면 견제를 하는 그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검의 활동,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그리고 전방위적인 정치인에 대한 보복성 수사 강요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미국 쪽 사람들이 주로 고던 창 아니면 모스탄 이렇게 전직 대사급이나 아니면 변호사 강성 이 우파 쪽 진영의 사람들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트럼프의 그런 언급이 있었던 때를 전후를 해서 미국의 영향력 있는 중진 또는 거물급 지도 정치인이 나서기 시작해서 지금 눈길을 좀 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되는 인물은 뉴트 깅거리치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뉴트 깅거리치라고 전 연방 하원 의장입니다. 하원 의장이고 11선 공화당 하원 의원 그리고 상당히 보수 진영의 원로죠. 거물급이죠. 그리고 트럼프의 멘토 중에 한 명이고 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되고 됐던 그런 인물인데 뉴트 깅거리치 전 하원 의장이 미국 언론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도 다른 언론 기고를 했던 대사급이나 변호사들이 했던 그 언론과는 좀 규모가 상당히 큰 언론사입니다. 워싱턴 타임즈에 언론 기고를 해서 상당히 강하게 이재명 정권을 비판을 했습니다. 정치, 종교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 일어나고 있어서 숨막힐 지경이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가 한미 양국 관계의 상당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발언에 나오는 그 시점에 뉴트 깅거리치의 언론 기고가 나와서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기로 아니냐. 일단 이재명이 무슨 특검이 국회에서 임명을 했다 이렇게 일종의 거짓말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나서 트럼프가 오해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만 그것은 일종의 협상 기술이었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기고물입니다. 뉴트 깅거리치 전 연방 하원 의장은 워싱턴 타임즈 기고문에서 한국 내의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죠. 그리고 교회 지도자 김장한 목사, 이용훈 목사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상기를 시키면서 이재명 정부의 최근 정치, 종교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면적인 탄압이 숨막힐 지경이다. 자, 이재명 정권의 전면적인 탄압, 정치와 종교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이번 미국 방문은 조선업 협력 측면 등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조선업 협력에 큰 성공을 거뒀다는 건 미국 입장이죠. 미국 입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앞으로 몇 주가 한미 관계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일종의 경고를 했습니다. 이 새 정부가 김거치는 이 기고문에서 새 정부가 이재명 정권이 정치적 반대자 그리고 종교적 자유옹호자들을 탄압하는데 이렇게 과격해질지 예상하지 못했다. 너무나 과격한 그런 정치적 반대자와 이 종교적 자유옹호자들을 탄압을 하고 있다. 종교적 자유옹호자는 뭐 교회,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치적 반대자는 지금 일종의 보수정권 사람들에 대한 그 대대적인 일종의 내란몰이 수사, 정치보복 수사를 지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거치는 최근 주요 보수 및 종교 지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이 대규모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것을 다시 이제 상기를 시킵니다. 미국의 유력지에 지금 김거치라는 거문급 정치인이 기고를 한 글입니다. 어떤 경우엔 1000명 이상의 검찰과 경찰이 오전 7시에 한 주요 종교 지도자의 자택,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 사안은 뭐 1000명 이상이 그 동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많은 그 수사관들이 뭐 경찰, 외곽 경찰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그 수사관들이 이 주요 종교 지도자의 자택과 사무실에 들이닥쳤는데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바이든 정부 때 그 FBI가 트럼프의 플로리다 주에 있는 마르라고 자택을 그때 그 수색을 했었죠. 압수수색을 했었죠. 그것하고 빗댑니다. 그것과 빗대서 영부인의 개인 소지품까지 수색한 사건을 지켜본 미국인들은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일인지 이해할 것이다. 이 사람, 요트 김거치는 트럼프 쪽 사람이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를 특검이나 하는 FBI가 수사를 하면서 강제 수사, 압수수색을 했고 하나하나 다 터는 과정에서 미국 사람들이 그런 과정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일인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이 소위 내란 특검이 주한 미군 기지 그리고 그 주한 미군 그리고 우리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의 오산기지의 한국 척 구역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이 합동 공군기지의 한국 척 구역에 대한 급습을 감행할 정도로 오만했다. 특검의 수사가 오만했다. 급습을 했다. 이런 표현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거치는 미군과 아무 협의 없이 합동기지를 급습한 오만함, 그 오만함이 지난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 DC를 방문했지만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이 국무장관이 마코 루비오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겸임하고 있죠. 만나지 못하고 귀국한 한 원인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위성락이 미국 가서 마코 루비오와 이제 만나서 한미 뭐 주한 방위금 분담금 문제라든가 국방비 정액 또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날아갔는데 협상 파트너인 루비오를 만나지 못했죠. 만나지 못했는데 그때 용산에서 설명을 할 때는 루비오를 만나기 위해서 백악관을 갔는데 루비오가 갑자기 트럼프의 호출을 받아서 만나지 못했다. 일부러 피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용산에서. 그때도 좀 이상했죠. 아니 백악관까지 갔는데 백악관 안에 있는데 트럼프의 호출을 받았다고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만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는데 결국 김거치의 이 기고문에 따르면 이유가 바로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한 그 오만함, 미군과 협의 없이 합동기지를 급습한 오만함 때문에 그때 루비오가 위성락을 만나주지 않은 것이다. 자, 그런 정언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이 한국 내에 일어나는 지금의 사태를 보고받고 나서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글을 올렸다. 다 이제 보고를 받고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하거나 중도단 압수수색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대로 이게 상당히 오만하게 그리고 이 전면적 탄압이 숨막힐 지경일 정도로 한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트럼프의 그런 멘트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김거리치는 트럼프가 이재명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자신의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이제 이재명도 다 알 것이다. 이재명이 마치 국회에서 주도를 하고 국회에서 임명한 특검이 진상조사를 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거짓말을 섞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재명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트럼프가 중요하게 이 대목을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거리치는 앞으로 몇 주간은 이재명이 트럼프의 메시지를 이해를 하고 다 설득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를 하고 경찰 국가 전술,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권의 스타일을 경찰 국가 전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찰 국가 전술에서 법치로 해결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앞으로 몇 주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80년에 걸쳐서 그 법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한미 정부 간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 지금 되고 있다. 특검의 정치보복성 이런 수사 같은 것이 계속된다면은 한미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를 한 셈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자칫 잘못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용인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내정 간섭하는 저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굳건한 한미 동맹이 되어 있고 또 한국에 28,000명의 미군이 와 있고 양국은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죠. 경제협력 다른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 모임인 암참에서 우려를 표명을 하고 결국 모든 것이 또 양국이 지금 통상협상도 그렇고 투자도 있고 또 주한 미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곧 한국의 문제가 미국에 여파를 미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가 되면은 국민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결과적으로 경제나 안보 면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어떤 미국 정부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역이든 어떤 주한 미군 문제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